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를 앞으로 계속 투자해도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행자님이 예전에 올려달라고 말씀 주신 TGLS, 테크노글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요, 먼 미래를 보면 참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 미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위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한번 앞으로 투자하실 금액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2천만 원짜리 거치를 해놨고 또 100만 원 거치하고 20만 원 매달 투자를 하고 있죠. 통장도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미래 수익률 계산한 것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기분 좋게 먼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보실게요. 오늘은 일단 기사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빅테크주 반등론 솔솔, 반도체 대란의 끄떡없는 종목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 빅테크주에 투자를 해도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업 규모,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성, 세 번째는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기업 규모는요, 파운드리 업체의 입장에서는 주문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큰손 고객인 만큼 애플 같은 업체들이 소규모 가전제품 생산 업체들보다 반도체 확보에 월등히 유리하다. 그리고 유연성에 관해서는요, 생산 조정을 비롯해 제품 재설계 여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 투자자라면 기업이 물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리드타임을 조정하고 제품을 재설계할 여력이 있는지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리드타임이란 제품 주문 시점부터 제품이 실제 인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대표적인 관련 기업으로 테슬라가 거론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연간 분기별 사상 최고 판매 실적을 낸 바 있다. 든든합니다. 브랜드 파워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반도체 대란 탓에 늦게 입고되더라도 이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기꺼이 기다리게 하는 브랜드로는 오디오 생산, 판매 업체 소노스를 주목할 만하다. 애플이나 테슬라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인데 소노스라는 기업은 좀 낯이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소노스라는 기업은요, 2018년 8월 2일에 상장을 했어요. 현재 시가총액 4조 원이 되고요. 어떤 기업이냐면 무선 멀티룸 홈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는 무선 스피커, 홈 시어터 스피커 및 기타 가정용 오디오 구성 요소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현재 주가는 26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행자님이 말씀하신 테크노글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테크노글래스는 지주 회사입니다. 주거 및 상업용 건축 산업을 위한 건축 유리 및 창문 제조업체입니다. 다양한 유리 제품을 제조합니다. 유리 만드는 회사죠. 이거는 상장일이 2012년 5월 10일에 상장했어요. 시가총액은 현재 1조 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20달러 정도 되고요. 그 전체 기간은 이제 상장된 지 10년 됐으니까 10년 만에 2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은 현재 보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ETF 쪽으로 리밸런싱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오은영 선생님 책 읽어요. 다들 아시죠? TV에 너무 많이 나오시고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상담소 이런 것 같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이제 주식 공부하는데 가끔은 너무 이과 쪽 공부하면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문과 쪽, 상담, 심리 이런 쪽으로 책이나 뭐 강의 이런 걸 듣거든요.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내 엄마 같은 엄마는 되고 싶지 않다는 당신.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소리치는 모습이 너무 싫었던 사람은 자신은 아이를 낳으면 절대 아이한테 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매를 맞았던 사람은 자신은 부모가 되면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요. 어머니가 아이의 감정에 무심하고 아이의 생활에 무관심해서 상처받았던 사람은 자신의 아이에게 다정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무척 바빠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컸던 사람은 자신의 아이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싫어했던 부모의 행위만 기억해서 그 행위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박적으로 집착하면 육아는 또 다른 버거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존댓말도 쓰고 소리도 지르지 않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협박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때리기 직전까지 가지만 결국은 안 때렸다고 스스로 뿌듯해하는데 매번 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아이는 맞은 것과 진배 없는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정한 부모가 되겠다고 아이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면 아이는 주도성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싫어한 부모의 그 모습을 피하려다 또 다른 형태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은 내 부모와 비슷하게 아이를 잘못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그 방식대로 키우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머니가 미웠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싫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신 없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에서 나오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나는 나의 부모와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요즘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책도 보시고 뭐 강연도 들으시면서 정말 좋은 모습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부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육아서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근데 책하고 내 아이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크진 않더라고요. 또 내 애는 내 아이의 또 특성이 있는 거고 그 책을 쓰신 분은 또 본인의 아이를 또 그렇게 키우셨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울 점들이 있었습니다. 출발이 다르니 결과도 당연히 다릅니다. 출발의 방향이 1도만 달라져도 똑같은 길로 가지 않아요. 최종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나는 나의 부모가 나를 키운 방식과는 한참 다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찾으세요. 안정감을 찾으면 좋은 방법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너무 정말 좋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노력하는 부모, 또 혹시라도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부모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부모를 이해도 해보고 또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그 마음의 간격을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